안녕하십니까. 저는 고려대학교 신현진입니다. 저는 당대 형료자기에 보이는 서역의 영향과 특징에 대해 발표하겠습니다. 목차입니다. 머릿말, 당대 서역 문물의 유입 배경, 당대 형료자기에서 보이는 서역적 요소, 그리고 맺은 말로 마무리하겠습니다. 당대는 고대 중국 사회 발전의 전성기로 경제가 번영하였고 중국 도자가 빠른 속도로 발전한 중요한 시기입니다. 그중 가장 저명한 요장은 남방의 청자를 대표하는 월주요와 북방의 백자를 대표하는 형료였습니다. 남북조 시기에 개요한 형료는 북조 후기 중국에서 백자를 가장 먼저 생산하였으며 당대에 가장 번영하여 중국 백자 생산의 중심이 되었습니다. 형료 발전의 중심인 내구현은 수륙교통이 발달해 전국적으로 형료자기가 유통되었으며 무덤 출토품들을 통해 왕족부터 평민까지 모두 사용하였던 상황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고급자기는 성당 후반기부터 황실의 곡물로 바쳐 애호되었고 당대 중기 이후 음다문화가 유행하면서 형료자기는 더욱 대량으로 제작되고 널리 사용되었습니다. 당대에는 국제적이고 개방적이었던 시대의 흐름과 함께 다양한 외래 문화가 유입되면서 당문화와 융합되었습니다. 그중 서역으로부터 수입된 금은기는 당대 금은기 제작 기술에 영향을 미쳤으며 금은기는 당대 귀족 생활의 상징이자 당시 예술작품의 모범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귀족들의 생활 방식을 모방하고 추구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사회 현상으로 형료의 장인들은 금은기를 도자로 제작하였고 그 결과 형료 자기만의 서역적인 요소가 보이는 독특한 품격을 만들어내었습니다. 이미 중국 도자에서 육조 시대부터 서역적인 요소가 확인되는 바이지만 유독 당대 형료에서 이러한 외래적 요소가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 이유는 첫째, 중국에 유입되어 정착한 소구드인들의 전성기가 당대이며 이들이 자리 잡은 곳이 화북 지역인 것과 관련하여 당대 북방 대표 가마인 형료에서 서역적 요소가 가미된 기형이 제작되는 것은 자연스러운 결과였습니다. 동식이 남방요장에서는 이러한 양식이 잘 드러나지 않으며 외수용으로 제작된 것들과도 차별화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둘째, 당대에 들어온 서역 은기의 광택에 대한 선망을 충족시킬 수 있는 다른 재료가 도자, 그 중에서도 새하얀 백자였으며 당대 북방백자를 대표하는 형료에서 은기를 대체할 수 있는 백색의 그릇을 제작하였습니다. 이는 당대 유구가 형료백자를 은에 비유한 것에서도 알 수 있습니다. 이처럼 여타 요장과 달리 당대 형료에서만 독보적으로 서역의 영향을 받은 조형의 기물들을 제작하였던 배경으로 당대 이전부터 이루어진 동서교역으로 인한 서역 문물의 유입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중국은 전한 시기 장건의 서역 개척 이후 수많은 서역 물품들이 중국으로 전해지게 되었습니다. 후한서 기록에는 166년 대진국 왕이 사신을 보냈다는 중국과 로마의 최초의 정식적인 교류를 기록하고 있으며 이는 해로를 통한 직접 교역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4에서 6세기에는 사산조 페르시아가 대두하는 시기로 사산족과의 교류를 알 수 있는 사산은기, 사산조 은화 등이 중국에서 발견되며 사신을 비롯해 금은기 장인이 들어오는 등 당대까지 계속해서 왕래가 이어졌습니다. 책부 원구 기록에서도 비잔틴이 사신을 파견하였다는 기록이 있고 중국 내에서 비잔틴 금화 등이 발견되는 것으로 보아 성당 시기까지 중국과 비잔틴의 교류가 이어졌습니다. 이러한 서역과의 직접적인 교역과 함께 주목해야 할 것은 단연 소구드인들이 주도한 중개무역입니다. 중국과 서방 사이의 교류는 거의 대부분이 이 소구드인들을 거쳐 이루어질 정도로 이들은 국제상인들 가운데 가장 영향력이 컸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들은 중앙아시아로부터 중국 본토에 이르는 실크로드상에 일련의 취락을 형성해 중국의 진귀한 물건과 함께 자신들의 문화 등을 전파하였는데 소구드인들이 중국에 대규모로 유입되기 시작한 것은 6세기경이며 7세기 무렵에는 중국에 정착하였습니다. 이들은 당 정부에 적을 올려 편민 신분으로 관직을 임명받을 만큼 중국 내에서 그들의 영향력은 매우 컸던 것으로 확인됩니다. 이들은 상업을 통해 부유해진 자들이 많아 문헌 기록에서 호상 혹은 부호라 칭해지기도 했습니다.
소구드 상인들은 서쪽으로 로마, 비잔틴 제국 및 페르시아 제국을 비롯한 서아시아 일원에서 생산되는 제품들을 당 장안으로 들여오고 중국의 특산품을 중앙아시아의 여러 나라로 전달하는 역할을 하는 중개 무역 상인이었으며 이들을 통한 이역 문화의 유입과 융합은 당 사회에서 호풍으로 불리며 당 문화의 한 주축을 담당하게 됩니다. 이러한 호풍이 중국 화북 지역에 정착한 소구드인들과 관련이 있는 만큼 북방 지역의 대표 가마였던 형료가 이국적 양식의 도자를 주로 생산하게 되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이었으며 형료 자기에서 보이는 서역적 요소를 크게 로마, 비잔틴, 사산, 소구드로 나누어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로마 비잔틴 계통은 고족배와 각배가 제작되었습니다. 고족배는 중국 전통 기형의 조형 중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기형으로 1세기 로마 제국 시대에 출현하여 포도주를 마시는 주기로 광범위하게 사용되었습니다. 은제 고족배는 4에서 5세기 비잔틴 시기에도 성행하였는데 5세기 말에서 6세기 전반에 중앙아시아로 유입되어 유행하였습니다. 이정훈 묘에서 출토된 금제 고족배는 비잔틴으로부터 수입된 것으로 판단하는데 이처럼 당대 이전에 중국에 들어온 로마 비잔틴의 고족배는 수대부터 형료에서 도자 고족배가 제작되는 데 영향을 주었고 당대 은제 고족배의 제작 배경이 되었습니다. 수대의 형료에서 제작한 백유 고족배를 살펴보면 깊이가 비교적 깊고 긴 형식의 비잔틴 고족배의 조형을 충실히 모방한 모습입니다. 배체의 현문과 굽의 돌기 장식을 하여 금속기의 특징을 도자로 번안하면서도 최대한 모방한 모습입니다. 당대가 되면 7세기 말경부터 은제 고족배도 제작하였는데 조형은 전체적으로 가늘고 긴 로마 비잔틴의 고족배 같은 계통이지만 본토 미감에 부합하도록 수련문이나 전지 화문 등을 장식하였습니다. 이러한 은제 고족배를 모방한 것으로 보이는 당대 형료의 편년 자료인 707년 절민태자묘 출토 백자 고족배는 형태가 거의 유사하고 시기적으로도 부합하며 태자묘에서 출토되었다는 것을 통해 이러한 서역의 영향을 받은 기형의 제품들이 왕족에서 사용되었음을 보여주는 자료입니다. 8세기가 되면서 은제 고족배의 양식이 횡적으로 변화하게 되는데 배의 깊이는 얕아지고 구경과 굽의 바닥 부분이 넓고 커지게 됩니다. 초기에 가늘고 긴 형식을 띠던 고족배와는 형태상에서 분명한 차이가 있으며 이러한 형태는 경로상 비잔틴에서 중국으로 유입되는 과정에서 중앙아시아 요소가 융합된 조형으로 볼 수 있습니다. 서한 한삼체 출토의 은제 연판문 고족배는 로마의 고족배에서는 지금까지 볼 수 없었던 배체 중간이 꺾인 형태로 서아시아, 중앙아시아 등에서 많은 유형입니다. 형유에서는 마찬가지로 배체가 얕고 부연부가 외반하는 형태의 고족배를 제작하였습니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무덤에서 출토된 형료 고족배들을 보았을 때 절민태자인 왕족뿐만 아니라 하북성에 소재한 기년이 없는 작은 무덤들에서도 출토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는 신분에 상관없이 부장되었고 또한 이들은 사용 흔적이 있어 묘주가 생전에 사용했던 물건임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이는 곧 요장과 가까운 지역에서는 왕족이나 고위관료가 아닌 평민들도 이러한 기형을 사용할 수 있었다고 판단하는 근거가 됩니다. 다음은 각배입니다. 각배는 짐승의 뿔 모양을 닮은 고대 그리스의 라이톤이라고 하는 주기의 그 기원을 두고 있습니다. 그리스의 라이톤은 고대 그리스 신화의 코르누코피아, 즉 풍요의 뿔 숭배와 관련이 있으며 고대 그리스의 도기병이나 회화의 도상 중에는 풍요의 뿔이 일반적으로 꽃이나 곡식으로 가득 찬 모습으로 표현됩니다. 뿔 형태의 각배는 전파 과정에서 동물 모양의 용기가 합성되는 변화를 거치는데 4세기 사산제국의 영양 장식 각배에서 보이는 영양의 모티브는 사산조 페르시아 은기에서 출현하는 주제입니다. 소구드의 중심지인 타지키스탄의 판지켄트 벽화에는 소구드 남자 귀족이 영양 머리 모양의 각배를 들고 있습니다.
중국에 있는 소그드인의 무덤인 서안 북주 사군묘의 석곽 외벽 부조 중에도 남자의 왼손에 각배를 쥐고 있습니다. 소그드 본토에서부터 중국 내 소그드인의 무덤에 이르기까지 이러한 풍요의 뿔 형태의 각배는 조형뿐만 아니라 쥐고 있는 방식까지 그리스 로마 문명의 영향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는 각배가 그 기원은 그리스이지만 전파 과정을 거치면서 사산족 혹은 소그드의 영향을 받았고 소그드인들이 주로 사용하던 기물이며 중국에 들어오는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 매개자는 바로 소그드인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형료에서는 수대부터 각배를 모방하여 제작한 것으로 보이는데 여기에서 독특한 점은 그리스의 라이톤의 사자머리가 합성되고 소그드 8릉형 파베의 영향이 섞여 8개의 면이 각이져 나뉘는 영국박물관 소장의 백유서수 각배가 탄생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는 그 기원이 그리스 로마 문화에서 온 것은 맞지만 유입 과정에서 조형과 장식에 소그드의 영향이 더 직접적으로 나타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은 사상계통으로 편호를 살펴보겠습니다. 중국에서는 북조 시기에 서역인들이 가지고 들어온 사산의 은기를 모방하여 편호를 제작하였습니다. 우선 북조 시기의 사산 은기의 영향 아래 형료에서 편호로 번안된 과정을 알기 위해서는 형료에서 제작된 것은 아니지만 하남성 안양의 북제 범수묘에서 출토된 황유편호를 보아야 합니다. 이 황유편호는 양면에 춤을 추고 있는 서역인이 장식되어 있는 대표적인 호풍 양식으로 형태는 위쪽은 좁고 아래쪽으로 갈수록 넓어지는 형상입니다. 이 시기의 편호의 장식적인 특징은 한 줄의 연주문 장식이 목걸이처럼 둘러져 있는 것으로 이러한 조형, 장식적 양식을 모두 찾아볼 수 있는 사산은기로 북주 이현묘 출토의 사산 은제호병을 들 수 있습니다. 이 은제호병은 위쪽이 좁고 아래쪽으로 갈수록 넓어지는 형태의 목걸이식의 연주문 장식이 있어 범수묘 출토 황유편호와 닮아 있으며 몸체 주요 문양 장식이 인물화라는 점도 이를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목걸이식의 연주문 장식은 사산의 은제병에서도 자주 그 모습을 찾을 수 있습니다. 수대가 되면서 형료에서도 편호를 제작하였고 양식 변화가 보입니다. 앞시기의 몸체의 형태가 아래쪽이 넓었던 형식에서 어깨가 둥글고 아래쪽으로 가면서 안으로 들어가는 형태로 변화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목걸이식의 연주문 장식이 사라지고 연주문으로 된 테두리 장식으로 바뀌었습니다. 또한 서역적 요소에 중국 전통 문화 요소가 융합되기도 하였으며 당대 형료에서는 식물문을 주로 사용하는 양식 변화를 거칩니다. 마지막으로 소그드 계통을 호병, 화형완, 파베로 살펴보겠습니다. 소그드인의 거주지역에 속하는 내몽고 자치구 오한기 이가영자에서 출토된 은제호병은 소그드 은기의 대표적 예로 7세기 전반경에 제작되었습니다. 구연부를 단순화한 봉황의 머리 형태로 형상화하였고 구연부 뒤편에는 인형의 머리 모양이 달린 손잡이가 부착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소구드 은기의 기형을 형료에서는 여러 형태로 모방하였는데 산서성 태원시 석장두촌에서 출토된 백유호병은 역시 인형의 머리 모양이 달린 손잡이가 구연부에 붙어 있고 낮은 나팔형으로 외반하는 굽이 부착되어 있습니다. 은제호병에 비해 약간 세장하지만 소구드 은기의 조형을 거의 그대로 모방한 예시입니다. 또 형료에서는 뚜껑이 있는 소그드 은제 호병을 도자로 번안하면서 일체형 뚜껑을 추가한 기형으로 만들기도 하였습니다. 만당시기 하북성 중량천 당묘에서 출토된 백유 장경 호병은 은제 호병에 비해 목이 좀 더 가늘고 긴 편이지만 풍만한 무문의 동체와 함께 소그드 양식의 특징을 잘 따라 만든 모습이며 왕족의 묘가 아닌 일반 평민 무덤에 부장된 유물로 묘주가 생전에 사용했던 사용 흔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화형완입니다.
5에서 6세기에 출현한 소구드의 은재 화형화는 기체를 굴곡이지게 나누거나 꽃잎의 모양으로 만들었는데 이는 8세기 초까지 계속해서 제작되며 꽃잎의 수가 적어지고 꽃잎의 크기가 커지는 변화를 보입니다. 소구드의 은재 화형환을 보면 완의 기벽을 가지런한 U자형 꽃잎 형태로 기복을 이루게 하여 완의 중심에는 사슴, 사자 등을 장식했습니다. 당대에 제작되는 은재 화형환들은 중국 전통 기물 중에는 상응하는 조형이 없으며 모두 소구드의 영향을 받아 제작한 것으로 곡선미를 살려 꽃잎 형태로 제작하였습니다. 형료에서 화형환을 모방하여 제작한 예는 그 수량이 많은 편으로 은재완의 특징을 그대로 표현하기 위해 구연부 가장자리가 바깥으로 날카롭게 외반되도록 하고 나팔 모양으로 벌어지는 굽 형태도 모방하였습니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바닥에 영자 명문이 새겨져 있는 것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영자 명문은 형료 자기의 명문 중 가장 많이 보이는 것으로 황궁 내 창고인 대영고에 바친 공품을 의미합니다. 형료에서 제작한 화형환 중에는 약자 명문이 새겨진 것도 있는데 이는 지금까지 발견된 형료에서 제작된 옥벽저 형식의 화형완에서만 볼 수 있는 것으로 이러한 명문자기는 태색과 조형미로 보아도 황실에서 주문 제작한 기형일 가능성이 높은 예시입니다. 마지막으로 파베를 살펴보겠습니다. 소구드 지역의 파베는 7에서 9세기 초에 출현하며 모두 은기로 제작되었습니다. 한즈켄트 벽화에는 소구드인이 관형 파베에 술을 마시고 연회를 즐기고 있는 모습이 있습니다. 관형 파베는 중국 내에서는 유사한 기형이 없었던 소구드인들이 사용했던 기형으로 소구드 본토 및 북부 초원 지역에 자주 등장합니다. 하가촌 출토 은제 관형 파베 역시 7세기 후반 8세기 초에 수입된 소구드 은기로 목이 짧고 몸체가 풍성하게 둥글며 나팔형 굽이 부착되어 있습니다. 손가락 받침대가 있는 환형의 손잡이가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형료에서는 이를 모방하여 제작하면서 손잡이를 단순하게 O자형으로 대체하였고 나팔형 굽은 평저로 제작하여 좀 더 실용적으로 만들었습니다. 소구드의 외반형 파베는 7세기 중엽에 출현하는데 몸체는 위쪽이 외반하고 아래쪽에서는 안쪽으로 꺾이는 모서리가 있으며 손잡이에는 역시 손가락 받침대가 있습니다. 중국에서 모방한 외반형 파베는 손잡이 부분에서 소구드의 것처럼 손가락 받침대가 배의 구연부에 접하지 않고 바깥으로 뻗어나간 U자형 모양을 이루도록 만들기도 하였습니다. 형료에서는 이와 마찬가지로 외반형 파베의 형태를 모방하여 나팔형 굽과 두 가닥으로 둥글게만 U자형 손잡이를 부착하였고 배체의 장식은 현문 또는 무문으로 상당히 많은 양 제작된 것으로 보입니다. 마지막으로 완형 파베는 소구드에서 8세기 이후 출현하며 화형으로 제작된 것도 있어 중국에서는 이를 모방하여 제작한 것으로 보입니다. 형료에서는 완형 파베를 모방하면서 원저형이나 동물형 다리를 붙이는 식으로 변형하는 등 다양하게 제작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맺은 말 읽고 발표 마치겠습니다. 형료자기는 당대에 생산된 수많은 도자기 중에서도 외래문화 요소가 수용된 독보적인 면모를 보여주었습니다. 중국 도자에서 보이는 서역적 요소는 이미 육조 시대부터 당대까지 나타났지만 당대 형료에서 유독 이국적인 요소가 명확히 드러나는 도자기가 많이 생산되었으므로 본 발표에서는 그 제작 배경과 각각의 조형의 계통에 대해 고찰하고자 하였으며 몇 가지 결과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첫째, 왜 당대 형료에서만 이러한 외래적 요소가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것인가에 대한 이유로 당대에 중국에 유입되어 정착한 소구드인들의 전성기와 형료의 번영기가 시기적으로 부합하며 이들이 자리 잡은 곳이 화북 지역이고 북방 대표 가마인 형료에서 서역적 기형이 제작되는 것은 자연스러운 결과였습니다. 또한 서역 은기의 광택에 대한 선망을 충족시킬 수 있는
것이 새하얀 백자였으며 당대 북방의 백자를 대표하던 형료에서 이를 제작한 것입니다. 둘째, 이들은 서역적 양식을 수용함에 있어서 도자로 번안하는 과정 중 금은기의 특징을 그대로 답습하면서도 응용을 통해 새롭게 제작된 것으로 보입니다. 예를 들어 조형적으로는 거의 그대로 모방하였지만 문양이나 장식은 간단하게 대체되거나 생략되었습니다. 또한 중국 전통 요소와의 결합을 통해 본토 미감에 더 맞게 제작하기도 하였습니다. 셋째, 서역적 영향을 받은 기물들을 그 기원에 따라 구분할 수 있었지만 유입 경로나 발전 과정에서 문화 요소 간의 융합이 이루어지기도 하였습니다. 넷째, 이렇게 제작된 서역적인 기형들은 절민태자묘 출토품이나 명문이 있는 화영관 등을 통해 왕족과 황실을 중심으로 소비되었을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됩니다. 그러나 하북성에 소재한 하급관리나 평민의 묘에서도 고족배나 호병 등이 출토된 것으로 보아 요장과 가까운 곳에서는 신분에 상관없이 이러한 제품을 사용할 수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다섯째, 당대 이전부터 일찍이 로마, 비잔틴 기물이나 사산 은기 등이 중국에 들어왔습니다. 형료에서는 그 영향을 받은 기형들이 6세기경부터 보이고 당대에 가장 영향력이 컸던 소구드인들이 중국에 대거 유입되어 활동하기 시작한 7세기 이후부터는 소구드 계통의 기물이 제작되고 8에서 9세기에 가장 활발히 만들어졌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10세기 초까지 계속해서 영향을 받아 만들어졌습니다. 본 연구는 북방유럽의 비약적인 발전을 주도한 형료가 가장 번영했던 당대에 집중하여 형료 자기만이 가지는 국제성을 도자기에서도 찾아보고자 하였습니다. 이상 발표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